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한국 오징어 게임과 일본 만화의 관계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는 일본의 미련, 아쉬움, 억울함 그리고 변명이 내용에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오징어 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외신 소식을 전하며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결국 결론은 표절이라는 것을 돌려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소개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대인기의 한국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보지 못한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동영상 배포 사이트 넷플릭스가 9월 17일부터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비투성이로 인생이 맡긴 456명의 플레이어가 456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상금을 목표로 6일간 6개의 게임에 도전합니다. 어떤 게임도 지는 플레이어는 곧 생명을 잃게 됩니다. 스릴 넘치는 전개로 보이는 장소가 가득, 미국을 포함 방영된 약 90개국에서 주간 시청자 수 랭킹 1위를 기록하는 등 각국에서 사회현상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드라마는 본작이 처음으로 서구 주요 미디어도 그 인기를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징어 게임의 인기의 비밀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기묘한 작품명은 한국에서 친숙한 골목 게임으로 이 작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드라마에서 플레이어가 도전하는 것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놀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아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이런 작품에서는 게임의 내용이나 룰이 복잡하게 되기 쉽습니다만 굳이 아이라도 아는 게임을 동네 어린이 놀이터를 본뜬 시설에서 실시해 비록 피투성이가 된다고 해도 시청자를 끌어당깁니다. 게다가 다양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의 지혜의 교정과 우정, 다툼, 배신 등의 인간 드라마의 재미에 더해 은밀히 진행되는 장기 매매의 정도나 이 게임에 참가해 행방불명이 된 형을 찾기 위해 게임 시설 내에 잠입한 경찰관이 주최자 측의 정체나 음모를 서서히 파헤치는 등 복수의 이야기가 게임과 동시 진행으로 전개, 연출과 음악, 게임 시설 세트, 주최자 측 스텝의 의상 디자인 등도 세련된 이 영향을 받은 요인이 흥행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격차 사이를 반영한 해외의 주요 미디어는 이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각국에서 사회 현상화하고 있는 현상 등을 보도합니다. 9월 28일자 홍콩의 영문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전자판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드라마에서 수수께끼인 남자가 주인공 기훈에게 건네준 명함 뒤에 쓰여진 전화번호에 게임에 참가하고 싶다는 등 장난전을 거는 사람이 속출, 내년에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표명하고 있는 정치가 허경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전화번호 1억에 사고 싶다고 투고해 소란이 확대, 결국 넷플릭스 측이 드라마 내의 번호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9월 28일자 영지 가디언은 피가 튀는 아이의 놀이이며 죽은 사람이 나오는 일본의 인기 TV 프로그램과 같다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인적 암흑 세계를 그리는 미영화 헝거게임과 컬트적 인기를 자랑하는 배틀로얄에 열중한 세대 시청자들에게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배경에 있는 것은 지금의 한국이 직면하는 부의 불평등이라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등에 빛난 한국 영화 기생충의 흐름에 나타난 현재 한국의 리얼한 사회 정세를 반영하는 작품이 평가되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왜 일본에서 만들 수 없었습니까? 10월 6일자의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 전자판도 인기 이유에 대해 기생충 등으로부터의 영향을 접하면서 이 호러쇼의 배후에는 신뢰의 게임이 있다. 그것은 시스템이나 타인의 신뢰가 아니라 자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우화와 같은 명쾌함과 중세 동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한계를 넘어 마음을 똑바로 노린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게다가 10월 6일자 공공방송 ABC는 이 드라마의 영어 번역을 둘러싸고 한국어와 영어의 양쪽의 예민한 시청자의 사이에서 그 정확도를 둘러싸고 논쟁이 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어권의 나라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붐으로 요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콩글리시가 늘어나 격려나 지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감탄사 파이팅과 같이 영어 번역이 불가능한 것도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한국 드라마의 굉장함을 한층 더 넓힌 오징어 게임입니다만 9월 24일자 미국 업계지 데일리 버라이어티나 9월 29일자의 한국지 한겨레에 의하면 감독 각본을 담당한 황동욱 씨는 돈에 곤란했던 시기에 만화카페에서 도박묵시록 카이지나 라이엇게임 등 일본의 만화를 읽고 있었다라고 인터뷰에 오징어 게임의 이러한 일본의 만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한 작품에서는 게임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인공은 천재여야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이것은 외교와 같고 국제사회에서의 프로모션이 일본은 서투르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솔직히 쇼와 40년대, 50년대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 어딘가에서 느낀 것 같은 일본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작품을 모티브, 리메이크, 오마주, 그리고 표절이라는 것을 느껴버린다. 하지만 가장 큰 히트는 극단적인 격차 사회가 현실에 존재하는 것으로 과격하고 격렬한 작품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한류 드라마가 유행하는 것은 한국인의 연기력도 있지만 점점 일본도 격차 사회가 정착하려고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한결같이 위험해지는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공감되고 있다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역설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만화로 하면 주인공은 천재형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원작이 만화가 아니고 영상 자체 제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은 원작이 있는 일본 제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야자키 슌도 나우시카를 만들 때 원작이 없는 작품에 돈을 낼 수 없다라는 풍조에 맞춰 만화판을 선행시킨다는 강행책에서 일본 드라마는 시작되었다. 보았지만 바로 이 기사대로 아이디어나 발상은 바로 일본 표절 가득하고 일본인에게 있어서 디테일 등의 논리적 위화감을 느낄 정도. 그래도 일본에서 이런 작품이 세계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일본만이 찍는 방법이 독특하고 일본인만으로 타깃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밖에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가 되기 때문. 그래서 아이디어만 팔려서 리메이크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인은 능력이 높은 사람을 존경하지만 연령만으로 존경하는 풍조는 잘못되어 있다는 문화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는 소위 노인은 그것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 그래서 일본용과 세계용은 연출이나 플롯을 바꿀 필요가 있지만 기업은 우선 국내에서의 확실한 흥행을 담보할 수 없는 작품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의한 제작위원회 방식인 일본화에서는 세계용의 작품을 만들 수 없다. 일본은 프로모션이 서투른 것에 비해 20년 정도 전에 링이나 주온 같은 재패니스 호러는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령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그 무렵부터 미국의 유령도 흰색의 드레스가 되었죠. 재패니스 호러는 우연히 미국에서 히트했지만 지금이라면 더 잘 프로모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주와 표절의 경계선은 어렵습니다. 작가가 전 소재에 대해 경의를 나타내면 알기 쉽지만 한국 내의 일본에 대한 풍조에서는 그것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한국 영화는 현실을 찍으면 드라마가 된다. 격차, 원수, 날짜, 허식 그것이 넘치는 현실 사회 내에서 보면 바로 드라마. 현실은 창조보다 그 이상인 것. 그렇게 따지면 그 현실이 일본에는 없다. 만화 카이지에는 공감은 없다. 뭐 표절이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리얼한 슬픈 현실이겠지. 정권을 비판하지 못하고 칭찬받게 할 수 없는 미디어가 사회성을 반영한 작품이라든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 코미디로 느껴진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 가상세계에 대한 콘텐츠는 세계 최고이다. 현실을 제대로 비판할 수 없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사회성을 담은 작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세계의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댓글 또한 기사와 같이 돌려 말하기 하고 있지만 일본 것을 소재로 세계에서 히트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불만, 억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의 문제를 가장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댓글이 마지막 댓글 같습니다. 정권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일본이 무슨 현실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정부에서 돈을 받고 댓글을 쓰는 댓글 부대 마냥 일본 찬양에 열을 올리는 댓글만 쓰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도 일본의 분석가나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세계적 히트를 치는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오답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러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